촛불로 여는 아침. 매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계절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이 의식을 지킵니다. 오늘은 어떤 냄새가 날까? 봄에는 축축한 땅 냄새가 납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흙이 녹으면서 풍기는 그 냄새.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여름 아침에는 풀내음이 진합니다. 이슬이 내린 잔디밭 냄새, 열리기 시작한 꽃봉오리 냄새. 모든 것이 뜨겁고 생생합니다. 가을이 오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어딘가에서 낙엽을 태우는 냄새, 익어가는 과일 냄새.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그 향기. 그리고 겨울. 지금처럼 추운 날이면 공기 자체가 날카롭습니다. 코로 들이마시면 폐가 시린 듯한 그 느낌. 하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은 어떤 소리가 들릴까? 귀를 기울입니다. 참새들의 짹짹거림, 까치의 까악거림,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이웃집 대문 여는 소리,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 이런 아침 의식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퇴 직후 저는 방황했습니다. 40년을 직장 다니며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마치 바다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보고할 사람도 없고 달성할 목표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채널만 돌렸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우울증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연히 시작한 게 이 아침 의식입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깨서 무심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때가 4월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꽃 향기가 났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40년 동안 저는 이 아침 공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서둘러 씻고, 서둘러 밥 먹고, 서둘러 나갔으니까요. 창밖을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도 출근하는 날,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서 또 하나의 의식이 더해졌습니다. 촛불입니다. 겨울 아침은 어둡습니다. 해가 늦게 뜨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형광등을 켰을 겁니다. 환하게. 하지만 어느 날 정전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기가 나갔더군요. 할 수 없이 초를 켰습니다. 서랍에서 먼지 쌓인 양초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세우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촛불빛이 형광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춤을 췄습니다. 방 전체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저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겨울 아침마다 전등 대신 촛불을 켭니다. 저는 그 불꽃을 한참 바라봅니다. 이 작은 불이 어둠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빛 하나가 제게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 고양이들이 옵니다.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2마리 있습니다. 다리와 밤이. 5년 전의 길에서 주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회색 고양이입니다. 조용하고 신중합니다. 제가 촛불을 켜면 다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제 발목에 얼굴을 비빕니다. 부드러운 털, 따뜻한 온기. 안녕, 달아. 잘 잤어? 바미는 검은 고양이입니다. 활발하고 수다스럽습니다. 다리가 조용히 다가온다면 바미는 뛰어옵니다. 타박타박 발소리를 내며 달려와서 제 무릎 위로 폴짝 뛰어오릅니다. 그러고는 가르랑거리며 목을 쭉 내밉니다. 나도 있어. 나도 만져줘. 2마리에게 밥을 줍니다.
각자의 그릇에 사료를 담아주고 물을 새로 받아줍니다. 고양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제 아침 의식의 일부입니다. 오도독 오도독 사료 씹는 소리, 그릇을 핥은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이 소리들이 제 아침을 채웁니다. 촛불 하나, 고양이 2마리, 그리고 창밖의 세상. 저는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느낍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음에 뭘 해야 하나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야말로 삶의 선물이다. 촛불 하나 켜는 것, 고양이 만지는 것, 창밖 바람 냄새 맡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여기,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시드는 것의 아름다움. 우리 집 뒤에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정원이라고 부르기엔 좀 민망하고 그냥 텃밭입니다. 한 10평 정도 될까요? 거기에 몇 가지 채소와 꽃을 심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흙 만지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하고 시간이 생기니 아내가 권했습니다. 뭐라도 좀 해봐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말고. 그래서 시작한 게 텃밭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몇 달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흙을 만지는 게 좋아졌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게 재미있어졌습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텃밭에 나갔습니다. 모든 게 시들어 있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무성하던 토마토는 갈색 줄기만 남았습니다. 해바라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고추도, 가지도 모두 생명을 다했습니다. 시든 해바라기 앞에 섭니다. 한때는 저보다 키가 컸던 해바라기, 노란 꽃이 피 해처럼 환하게 피었던 그 꽃. 지금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꽃잎은 다 떨어지고 씨앗만 남았습니다. 줄기는 말라서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든 해바라기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니까요. 이 마른 씨앗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 봄에 심으면 또 싹이 트고 또 꽃이 필 겁니다. 시드는 것은 죽는 게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땅에 떨어진 잎사귀 하나를 집어듭니다. 한때는 초록빛이었을 이 잎, 햇빛을 받아 영양분을 만들던 이 잎, 지금은 갈색이고 바삭바삭합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비비니 부서집니다.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루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흙이 되어 다른 식물을 먹일 겁니다. 순환입니다. 끝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나도 똑같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힘이 없고, 예전보다 느리고, 예전보다 약합니다. 걸음걸이를 보면 압니다. 예전엔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지금은 조심조심 걷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듭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갑니다. 손을 봐도 압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항아리 뚜껑 여는 것도 이제 힘듭니다. 거울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합니다. 눈가, 이마, 입가, 목. 젊었을 때 사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예전엔 이게 슬펐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늙었구나. 끝났구나.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 주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눈과 주름은 웃었던 날들의 흔적입니다. 얼마나 많이 웃었으면 이렇게 주름이 생겼을까요? 좋습니다. 웃을 일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마 주름은 고민했던 시간의 증거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을까요? 좋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입가 주름은 말 많이 한 흔적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을까요? 좋습니다. 외롭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텃밭을 천천히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예전처럼 빨리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급한 데가 있나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천천히 걸으니 오히려 잘 보입니다. 땅 위에 떨어진 작은 새싹, 돌 틈에서 자라는 이끼, 나무 껍질에 무늬, 거미줄에 맺힌 이슬. 빨리 갈 때는 이런 것들이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니 다 보입니다. 꽃이 시들어야 열매가 맺히듯 나이 들어가면 또 다른 시작이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젊음이 꽃이라면 나이 들면 열매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알찹니다. 눈길을 끌지는 않지만 깊습니다. 저는 이제 열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좋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다. 저는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1등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좋은 고등학교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대학 나와서는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직장 들어가서는 빨리 승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목표를 이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 마치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계단 오르면 또 계단이 보이고, 또 오르면 또 계단이 보이고. 언제쯤 끝일까요? 언제쯤 쉴 수 있을까요?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끝은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제가 쫓던 것은 목표가 아니라 환상이었으니까요. 제가 오르던 계단은 실제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만 있었으니까요. 은퇴 후 몇 달간 저는 방황했습니다. 갑자기 목표가 사라지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40년간 저는 제 직업이 곧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이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라지니 저는 누구였을까요? 한동안 우울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텃밭에 나갔습니다. 딱히 뭘 하려고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텃밭에 잡초가 자라고 있더군요. 할 일 없으니 잡초나 뽑자 싶어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잡초를 뽑는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잡초를 하나 뽑고 또 하나 뽑고 또 하나 뽑았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이, 특별한 목표도 없이 그냥 뽑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잡초를 다 뽑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잡초를 뽑는 것 그 자체가 의미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잡초를 뽑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나다. 무언가를 더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남의 시선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가 뭐라 하든, 이웃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 삶은 제가 삽니다. 세 번째,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네 번째,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섯 번째, 완벽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도 없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으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걸었는데 그 짐을 내려놓으니 얼마나 가벼운지.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인간으로 충분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촛불을 켜고 고양이를 쓰다듬고 텃밭을 거닐고 아내와 차를 마시는 것.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시간과 화해하기. 젊었을 때 저는 시간과 싸웠습니다.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부터 봤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야. 늘 놀랐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아빠 같이 놀아줘라고 하면 아빠 바빠. 나중에 딸이 아빠 이거 봐줘라고 하면 지금은 안 돼. 일 끝나고 아내가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요? 라고 하면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에 늘 다음이었습니다. 늘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어느새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놓쳤구나.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길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간은 채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시간을 세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끔 말합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 얼마나 남았겠어? 시간이 없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아니면 1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중요한 건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루하루를 작은 감사로 채웁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도 선물입니다. 고양이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반겨주는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도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감사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느려집니다. 예전엔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되고 어느새 점심이 되고 어느새 저녁이 되고 어느새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가 깁니다. 하루 안에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느낍니다. 시간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시간을 온전히 느끼게 된 겁니다. 어제는 손자가 왔습니다.
7살 된 큰손자입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줘. 예전 같았으면 할아버지 피곤해. 텔레비전 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좋아, 뭐하고 놀까? 손자와 함께 블록을 쌓았습니다. 1시간쯤 걸렸을까요? 손자는 로봇을 만들었고 저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1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 집중하는 표정, 웃는 소리, 이 모든 것을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도 크겠지. 더 이상 나랑 놀아주지 않겠지.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자.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쯤 걸립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으니까요.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바람도 시원하고. 이런 이야기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우리를 연결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쌓여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려고 합니다.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는 그 부드러운 털의 감촉을 느낍니다. 차를 마실 때는 그 따뜻함과 향을 음미합니다. 바람을 맞을 때는 그 시원함을 피부로 느낍니다. 하나를 하면 그 하나에 집중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먹지 않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먹지 않습니다. 그냥 밥을 씹고 맛을 느끼고 삼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시간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제 적이 아닙니다. 제 친구입니다. 함께 흐르는 동반자입니다. 나비의 날개. 오늘 아침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많습니다. 특히 눈가에 잔주름이 가득합니다. 이마에도 깊은 주름이 세로로 2개, 가로로 서너 개 있습니다. 턱선은 흐려졌습니다. 목에도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은 절반 이상 휘어졌습니다. 몇 년 전 같았으면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거울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나는 번데기를 벗어나는 나비가 되었구나.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 저는 번데기였습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껍질, 인정이라는 껍질, 체면이라는 껍질, 그 껍질 안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껍질이 너무 단단했으니까요. 더 성공해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더 완벽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껍질을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껍질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강해야 한다는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약합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면서 완벽해야 한다는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자주 깜빡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은퇴하면서 성공해야 한다는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방입니다. 그렇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저는 날개를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 날개가 있었습니다. 평생 껍질에 가려져 있었던 날개. 이제 그 날개를 펼칩니다. 젊음이 아닌 평온의 날개, 욕심이 아닌 감사의 날개, 조급함이 아닌 여유의 날개. 이 날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공작새의 날개처럼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처럼 크지도 않습니다. 그냥 수수한 나비의 날개입니다. 작고 연약한 날개입니다.
하지만 이 날개로 저는 날 수 있습니다. 높이 날지는 못합니다. 멀리 날지도 못합니다. 그냥 꽃에서 꽃으로, 나무에서 나무로 그렇게 가볍게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높이 날아야 한다는 강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빨리 날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을 타고 흐르듯 날아갑니다. 나비의 날개는 약합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비가 오면 날지 못합니다. 좋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비의 아름다움입니다. 약하기에 겸손합니다. 흔들리기에 유연합니다. 연약하기에 섬세합니다. 저도 이제 약합니다. 무거운 걸 들 수 없습니다. 멀리 걸을 수 없습니다. 밤을 새울 수 없습니다. 큰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함이 나쁘지 않습니다. 약하기에 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에 작은 것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꽃 한 송이, 새소리 하나, 따뜻한 햇살 하나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섭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처진 턱선. 이 모든 것이 제가 벗어난 번데기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나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합니다. 고생했어. 오랜 시간 껍질 속에서 버텼구나. 이제 날아도 돼. 자유롭게 날아도 돼. 창문을 엽니다. 겨울 바람이 들어옵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이 바람을 타고 오늘도 날아갈 것입니다. 어디로? 특별한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저는 나비입니다. 늙은 나비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진짜로 날고 있습니다.